교통사고를 당해서 제일 많이 죽을까요? 아니면 지진이 나서 제일 많이 죽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살해를 저질러서 제일 많이 죽을까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마주쳤을 때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기나 이어주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을 하게끔 하고 생명을 지킴이로써 이 교육을 들은 친구들이 실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식들이 개선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 환경들이 조성돼서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9번을 기억하시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입니다. 언제든 열려있는 전화니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발견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냄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이성의 불을 켜줄 수 있습니다. 배울 때는 이제 강사님들이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저렇게만 하면 되겠지 싶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 집중도를 이끌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지고 하면서 늘어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의 가치를 당장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친구들한테 더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봐서 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 프로그램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냥 그 계획 여부를 묻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공간이 그냥 계속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선인 경우는 통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저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결정하고 있고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이 언제 어느 때에 적재적소에 맞게 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서 제 원불교에서 다시 살림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제가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광대학교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생명 지킴이의 어떤 그 가치를 또 전하고 그다음에 원불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시 살림 이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 듣고 말하기 이제 청년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7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경고 신호를 97% 정도 보낸다고 합니다. 보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이 밑에 있는 화살표의 크기를 보면 점점 짧아집니다. 한편으로는 자살한 사람 보면 되게 편하겠다. 그 다음에 자살이 임박해 있는 사람의 이 행동적 신호에는 되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은 보고 듣고 말하기를 이제 강의를 했고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서 그 신호를 알아차려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고 오늘 강의는 단순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했다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 번쯤은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내 옆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명 지킴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왔었는데 직접적으로 20대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도움되는 내용도 많았던 것 같고 주위에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면 확실히 좀 실천적으로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자살이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확실히 제 선에서 끝내기보다는 관련된 기관을 연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법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이어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간호학과 친구들이고 예비 의료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몇 퍼센트 정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부분들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강의를 통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료인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매뉴얼을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려주신 매뉴얼이 생각보다 간단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래도 구할 수 있는 노력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메디컬 계열의 친구들에게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주로 이 존엄, 생명 존엄의 가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어떤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내진 않아도 생명 존중의 의미로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온불교 교무이고 나라에서 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후원하고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주관해서 교육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오늘 이거는 무슨 교육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원불교 생명지킴이 안 해도 좋다. 근데 뭘 해야 된다? 생명지킴이는 해야 된다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자살예방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가까운 내가 근무하는 현장인 우리 교당 교도님들부터 하자 해가지고 가장 1차로는 우리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포항교당 부설기관이 보은의 집인데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3회에 걸쳐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돌이켜 보니까 정작 교무님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자들이라서. 그래서 출가 단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이번 잔해 시간에 내가 특강을 준비할 건데 가능하겠냐고 그랬을 때 모두가 좋아해 주셔가지고 출가 단원들을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 자살. 평상시에 잘 안 썼던 말. 그래서 여러분이 요가하고 이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놔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자살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너무 절망적인데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 너 자살이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갑자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살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살 예방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희 같은 일반인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자살 예방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감사 생활한다,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대각교육 때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쓰는 거나 행동을 한 번 할 때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나 가치관이나 이런 신념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다니라고 강조하지 않고 어느 종교라도 나이 들면 배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평소에 남의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보니까 내 주위에 가까이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험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도와주는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볼까요? 알코올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묻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 교육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인간의 삶에 대한 좀 더 생사에 대한 늘 접하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자살에 대한 걸 조금 터부시하거나 멀리하거나 금기시 했던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한테 그게 위험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알게 되고,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본다. 그 다음에 듣기. 우리는 뭐다? 포항 지역의 어려운 일인가요? 생명 지킴이. 우리는 포항 지역의 생명 지킴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생명 지킴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제자리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살 예방 교육 강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들도 이 자살 예방 교육 플러스 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노년층에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에게도 닿을 수 있는 그런 교화의 한 방법으로도 이 자살 예방에 대한 방법을 교무님들께서도 또는 교도님들께서 함께 배워둔다면 분명히 원불교 교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불교가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가에도 한편에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